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휴넷 칼리지 R&D 팀의 임선혜입니다. 앞서서 저희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인 ATD 23의 내용, 개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적용점 중심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인데 특히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특히 광의의 개념으로 저희가 정의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캡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ATD 23에서 특히 4가지의 키 프린서플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러닝을 설계하고 또 교육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4가지 측면의 스킬 퍼스트, 또 리절트 드리븐,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러너 오리엔티드, 마지막에 AI를 적용한 이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의 이 4가지의 적용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례와 또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의 방향성.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는 하이브리드 러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입니다. 저희 휴넷이 정의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프라인 워크샵 또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툴과 또 LXP, LMS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굉장히 오프라인 워크샵을 학습 몰입을 높이고 또 교육 효과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개념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에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에서는 이제 온오프를 동시에 하는 거를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를 동시에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의 하이브리드 트레이닝 개념이 하이브리드 러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오프를 동시에 한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사전 학습을 하고 그 사전 학습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실습하고 또 디스커션하고 아이디에이션하는 이런 형태로 블렌디드 러닝도 하이브리드 러닝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러닝전인데요. 제가 이번에 ATD 23에 가서 느꼈던 거는 러닝전이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회성의 이벤트의 교육은 이제는 그걸로 교육이다, 그걸로 그 효과성을 도모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오프나 다양한 디지털 툴을 결합해서 정말로 일과 학습이 결합된 러닝 저니는 당연한 거고 대세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개념을 정의 내릴 때 특히 러닝 저니의 개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이브리드 러닝은 디지털 요소를 결합한 거, 또 하이브리드 트레이닝 같이 온오프를 동시에 하는 거, 동시적이진 않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또 마지막에 일과 학습을 결합한다라는 러닝 전이, 이 4가지가 휴넷이 정의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ATD 샌디에고에서 열린 ATD 23에 이제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세션들을 듣고 하이브리드 러닝을 설계할 때 또 조금 더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하면 좋을지 4가지를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죠. 그 스케일 퍼스트입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변화가 급속화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된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스킬셋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킬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스킬 플랫폼 모델을 활용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의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과와 연계된 측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의 내리고 구성하는 그런 리절트 드리븐이라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고 성과를 내려면 당연히 학습자 중심의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니즈와 학습자의 어떤 특성과 동기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맞춘 학습 교육 형태가 구성이 되는 측면에서 학습 페르소나를 설정한다는 측면의 러너 오리엔티드 학습자 중심 설계가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은 AI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지만 글로벌에 가보니 AI 튜터, AI 여러 가지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교육 몰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AI 따로 놀고 퍼포먼스 시스템 따로 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그 일에 있어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이코시스템을 구축해서 AI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측면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퍼스트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링크드인 사례입니다. 그 링크드인은 이미 스킬을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 디바이스, LMS, LRS, HCM, ERP 등등의 스킬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중심으로 옆에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이코시스템 전이라고 해서 아예 내비게이션 형태로 구성해서 신규 채용 프로그램, 부가학습 프로그램, 또 리더십이나 인재 육성 프로그램, 또 사이버 대학 등등의 교육과 관련된 또 학습 지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스킬을 중심으로 또 업스킬 해야 되고 리스킬 해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전이 형태로 그 교육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코세라도 마찬가지로 스킬 플랫폼 모델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예 이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스킬이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된 스킬이냐, 내 직무에서 정말로 필요한 스킬이냐라는 거를 정의 내리고 이 정의 내린 스킬들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게이지먼트, 구성원 몰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월드 클래스 브랜드로부터의 굉장히 좋은 최고의 컨텐츠들을 확보한다는 측면,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킬의 숙련도를 계속 높인다는 측면, 세 번째 커리어 개발, 특히 경력 개발과 연계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리스킬하고 또 본인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경력 개발과 관련된 것, 마지막에 그 ROI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성과에 연계되느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로 매저먼트하고 있고 또 ROI까지 지금 측정을 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세라의 스킬 플랫폼 모델을 보시면 다양한 요소들로 이미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된 스킬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스택커블이 이제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클립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 그다음 스킬셋 등등, 또 나중에는 디그리까지 학위까지 연계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방식들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제가 장표를 가져왔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까도 이제 질문에서 스킬 세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예시적으로 보신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의 역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스크립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 기술서를 구성하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잘 수행하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에 대한 스킬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9개 이상으로 도출했습니다. 이런 직무 역할과 스킬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잘 도모하고 역량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또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책이나 저널이나 여러 가지 협회 정보들을 기본과 중급과 심화의 그런 그 레벨링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스킬에 대한 부분을 직무의 중심, 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디스크립션하고 거기에 필요한 스킬셋들을 정의 내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어떤 리소스들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이런 분류 체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들이 기준이 돼서 이제 플랫폼이 돼서 계속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킬 퍼스트의 적용 포인트는 어쨌든 스킬을 중심으로 이코시스템 또 전이 형태의 그런 다양한 방식의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셔서 저희 휴넷도 지금 리더십 칼리지, HR 칼리지, DT 칼리지, 마케팅 칼리지 중심으로 역할이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 역할에 필요한 스킬셋들을 풀링해서 100개 이상의 각각의 칼리지별 100개 이상의 그런 스킬셋들을 지금 정의 내리고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절트 드리븐입니다.
결과 지향이죠. 이번에도 특히나 느낀 게 교육이 그냥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구나. 역시 비즈니스 리절트와 연계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이브리드 러닝을 어떻게 잘 설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 임팩트 러닝입니다. 그냥 러닝이 아니라 정말로 고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진, 즉 성과와 연계된 그런 러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그 네 명의 그 강사들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서포트 시스템, 특히 교육에서 학습 지원이 될 수 있는 이 서포트 시스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환경적인 요소, 또 하드 스킬이나 소프트 스킬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학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러닝 전이가 될 때, 특히 러닝 트랜스퍼가 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하이 임팩트 러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강의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교육 이후의 팔로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끝나고 나서 이 교육을 워크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계속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의 퍼포먼스 서포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처음 여기 그 첫 번째 달이나 두 번째 달 같은 경우에는 툴, 리마인드 레터, 이메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코칭이 필요할 땐 코칭을 제공하는 등, 또 세 번째 달 같은 경우는 비디오 클립이나 또 관련된 지식들을 슬라이드로 제공하거나 또 코칭을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 이후에 팔로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하이 임팩트 러닝을 도모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그런 장표입니다. 그래서 ROI까지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 특히 HRD 측면에서 ROI를 측정한다? 라는 측면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ROI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특히 이번에 ATD 가서 느꼈던 거는 ROI를 측정한다라는 측면에 다양한 그 세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펙티브 리더십, 특히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서는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의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지를 사전에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OI 측정하기 위해서 이중률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지, 또 직무의 어떤 숙련을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또 비효율적인 시간을 좀 제거할 수 있는지, 또 경력 개발과 얼마나 연계가 되고 있는지, 혁신, 어질러티 등등의 ROI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리더십 전이하고 연계되는 것을 데이터 확보를 해서 구성한다는 측면의 그런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러닝전이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러닝전이었습니다. 대략 저희가 설계하는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교육 시작, 러닝전이 시작하기 전에 그 사전 진단을 합니다. 진단하고 나서 웰컴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킥오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는 교육을 듣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기에서는 또 교육이 아니라 워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듣고 업무에 적용하고, 교육을 받고 업무에 적용하는, 이런 반복적인 그런 전이 형태이고, 전이가 끝날 무렵에 사전에 진단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사후에 진단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향상됐고 교육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형태로, 전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I까지 측정이 되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 성과, 특히 비즈니스 리절트에 연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강연 자료가 이제 없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그 사진을 찍힌 이분이 그 월마트의 리더십 디벨롭먼트의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이 월마트가 뉴 리더, 특히 신임 리더들을 대상으로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리절트가 나오죠. 이제 러닝 저니의 효과를, 특히 아까도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러닝 저니가 아무래도 긴 호흡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상하거나 동기부여하거나 몰입시키는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닝 저니 할 때 특히나 너칭이라는 그 용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건지, 어떻게 하면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너칭을 5,700건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션의 참석률을 보시면 85%, 두 번째 세션의 이제 참석률은 67%, 마지막에 자기 과제를 하고 완료하는 거는 30%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비율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너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과제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시사점을 이 그 리더십 디벨롭먼트 리더가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냐면 교육 효과성을 위해서는 정말로 학습자가 필요한 시점, 그 크리티컬 모먼트, 그 시점에 정말 필요한 리소스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700건의 너칭을 날렸어도 그게 정말로 학습자에 필요한 거냐, 학습자 니즈에 맞는 것이냐라는 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시점은 러닝 전이라는 거는 어쨌든 뒤에 그 팔로업이 매우 중요하고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럴 때 학습자가 필요한 그 리소스, 학습자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절트가 중요하다라는 측면의 적용 포인트는 하이 임팩트 러닝, 또 ROI를 측정한다, 너칭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저희는 하이브리드 러닝에 처음 설계할 때 리절트, 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KPI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또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어떤 현업적인 툴이 필요한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절트 퍼스트 설계 모델을 통해서 현업 적용 케어 툴, 여러 가지 마이크로 러닝 요소들, 잡 에이드 등등을 잘 찜리싸게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비즈니스 리절트의 달성이 되려면 학습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설계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 중심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습자가 계속 몰입할 수 있게끔, 또 학습자 니즈에 부합되게끔 교육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페르소나를 먼저 설정하고, 또 그 페르소나를 제대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전체 과정의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고, 마지막에 뭐가 중요하냐면 학습자 대상으로 사전 리허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취합해서 반영하고 수정하는 부분,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구성이 된 설계가 바로 학습자 중심 설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제 학습자 페르소나, 러너 페르소나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교육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학습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고, 또 그들이 현업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설정하는 것이 정말로 교육 성과, 효과성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되게 좋은 툴이 뭐냐면 엠퍼시 맵입니다. 그 공감 맵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공감 맵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 또 주로 하는 생각, 또 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면서 학습자의 페인 포인트, 또 개인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 학습자 페르소나를 먼저 설정한다면 훨씬 더 그 학습자 중심의 그런 교육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러닝 전이라는 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워크와 교육이 결합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긴 호흡이 됩니다. 그럼 긴 호흡에서 학습자가 계속 몰입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의 게이미피케이션 설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 왼쪽의 화면 같은 경우는 학습자 개별 맞춤형으로 아바타까지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교육 현황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지, 완료된 교육,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현황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자 몰입을 계속 유도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러너 트래킹, 러너 페르소나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이 긴 호흡의 러닝 저니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몰입하고, 또 그 교육 효과성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트래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게이미피케이션 설계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 게이미피케이션 설계할 때의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넬러틱스하고 같이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개인, 또 전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또 스킬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의 요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선택의 경향성, 또 리스크 허용 범위에 대한 그 트래킹도 가능하고, 또 성과에 대한 정확성이나 효과성이나 효율성까지 다 추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 이런 게임 데이터와 어널리틱스가 연결해서 통합 관리가 된다라는 측면의 참고 장표입니다. 세 번째 요소의 적용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의 니즈와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러닝 저니, 특히 하이브리드 러닝에서의 그 몰입을 위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학습자 맞춤형 설계가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적용해야겠다라는 측면의 어떤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부분은 AI 그 프로덕트, AI 뭐 튜터, AI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이제 그 교육 장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AI 프로덕트이 그냥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워크 측면에서의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보시는 장면은 그 UMU라는 그 업체인 것 같아요. 이 업체에서 AI 프로덕트를 계속 개발해서 교육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지금 플라이 휠, 이 휠이 너무 저는 이제 딱 그 와닿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처음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저, 학습자들을 인게이지먼트하고 그 학습자들이 참여해서 데이터가 얻어지면 그 데이터들이 계속 알고리즘화되고, 또 이 알고리즘화된 부분들이 더 나은 이제 리절트에 연계될 수 있고, 또 이 리절트에 연계되면서 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습 방식이나 테크놀로지나 이런 측면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선순환이 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AI 어떤 그 프로덕트의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AI 툴을 활용해서 학습자 개별 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이 교육 장면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디스커션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개별로 피드백을 한다는 측면에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학습 효과성도 제고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툴이다. 그래서 저희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AI 프로덕트나 AI의 요소들이 그냥 다 개별적으로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통합적인 플랫폼 안에서 AI를 활용한 툴, 또 플랫폼, 또 이코시스템이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시사점의 장표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레이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레이어,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경험이 필요한지, 또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지, 또 그 플랫폼에 따라서 컨텐츠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어별로 통합된 그 이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의 시사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던 러닝 이코시스템 저자 제이디 딜런이 이 지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장표에서 제일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그 여러 가지의 그 학습 구조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이제 트레이닝, 정형 학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칭, 그리고 이런 정형 학습이나 코칭들이 끝나면 그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그리고 워크, 업무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 서포트,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배웠던 학습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활동. 그래서 여기 구조도가 딱딱 있지만 거기서 제일 유용하고 효과성이 좋고 효용성이 좋은 거는 앞에 그 아래 밑에 리인포스먼트, 퍼포먼스 서포트, 그다음 쉐어 날리지. 그래서 이런 활동이 잘 그 설계가 되는 측면이 그 워크에, 특히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의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보시고 나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정말로 학습자 중심의 설계가 돼서 이 학습자가 비즈니스 리절트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동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오른쪽 장표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이벤트, 또 온라인 콘텐츠,
또 잡 트레이닝 이런 측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죠. 나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학습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나 지식들을 쉐어링하고요. 그리고 이 쉐어링된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자 분석이 돼서 어널리틱스가 되고 그 어널리틱스 기반으로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리인포스먼트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선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비즈니스 리절트 그리고 개인의 성장 그리고 학습의 경험까지도 풍부해지겠죠. 근데 이런 선순환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lways on 시스템입니다. 내가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더 업무에 적용하려면 어떤 지원과 보조 도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되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통합적인 시스템도 되게 중요한데 이 통합적인 시스템을 계속 가져다가 쓸 수 있는 always on 에코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의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포인트에서 특히 AI 요소 또 AI 드리븐 퍼포먼스 디자인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 AI 요소나 디지털 툴들이 통합적인 이코시스템으로 장착이 되려면 이런 그 직무별 스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스킬에 대한 정의와 사례와 시사점들이 차곡차곡 잘 짜여져 있고 또 그거와 연계된 컨텐츠 라이브러리 있고 또 이 컨텐츠를 도와주는 또 학습이 워크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서포트 도구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이코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적용 포인트의 시사점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제가 네 가지 포인트, 특히 하이브리드 러닝에 관련된 네 가지 포인트, 스킬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리절트 드리븐,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설계가 돼야 리절트와 연계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다양한 AI 요소들을 통합적인 이코시스템과 연계되는 그런 네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ATD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아젠다 4개였습니다. 변화는 계속 지속되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요즘은 더 급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려면 내가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를 구조화하고 또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내 스킬하고 미래의 스킬하고 갭이 어떤 게 있는지를 구체화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과 여러 가지 학습 경험들이 제공이 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하이브리드 러닝에 앞으로 가야 할 아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왼쪽에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제 생각에 또 우리 휴넷이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칼리지 중심, 저희가 리더십 칼리지, HR 칼리지, 마케팅 칼리지 등 DT 칼리지 등의 스킬 셋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이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다 지금 도출하고 있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스킬들을 가지고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텍소노미, 스킬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들을 풀링하고요. 그 스킬에 맞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겁니다.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킬셋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게 계속해서 변화될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도 있지만 이 컨텐츠에 관련한 전문가들 또 생태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이코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특히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정말로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성과에 이어질 수 있게끔 바로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always on 이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러닝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러닝은 대세입니다. 러닝전이 당연한 거고요. 그 교육이 이벤트성으로 가는 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러닝전이나 하이브리드 러닝이 앞으로 교육 성과와 비즈니스 리절트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계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